매수 심리는 그 당시의 시장 상황을 보여줄 뿐이지 미래를 예측하는 지표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안녕하세요, 시크릿브라더입니다. 이번 영상은 저번 미분양 영상에 이어지는 내용이어서 만약에 이전 영상을 안 보셨다면 이전 미분양 영상을 좀 보고 오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매수 심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동산 지표라고 얘기합니다. 매수 심리가 높을 때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강사도 있을 정도로 매수 심리가 중요한 정보인데, 이 아실의 매수 심리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더보기에 매수 심리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지역별로 이렇게 매수 심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치가 이렇게 나오고 이 이상이 되면은 뭐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과연 그게 팩트인지 한번 오늘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매수 심리가 좋기 때문에 또 혹은 얼마 이상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해야 합니다. 혹은 매수 심리가 좋지 않기 때문에 수치 이하기 때문에 지금은 절대 매수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과연 이게 맞을까요? 서울을 한번 보겠습니다. 매수 심리가 높을 때, 이때가 매수 심리가 좋을 때라는 건 살려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죠. 살려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올라갈 확률이 높겠죠. 그만큼 살려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니까. 자, 이때가 16, 17, 18, 19, 21년에 다 있었습니다. 20년과 21년을 제외하고는 만약에 그 전에 매수했다면 상당한 상승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게 옳은 판단이었나? 매수 심리를 보고 투자하면 되나? 라는 물음에는 답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서울에 가장 매수하기 좋았던 타이밍은 13년이었는데 이때 매수 심리는 바닥이었습니다. 바닥이었던 게 보이죠? 가장 최근에 저점이었던 19년 2월과 고점이었던 20년 8월을 비교해 봤을 때도 결과적으로는 19년 2월에 매수하는 게 20년 8월에 매수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선택이었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 매수 심리가 가장 안 좋았던 22년 10월에 매수했다면 지금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봤을 때 좋은 선택이었던 거죠. 뭔가 알고 있는 상식과 다르지 않나요? 매수 심리가 좋지 않은데 매수했는데 오히려 가격이 올랐어. 그리고 매수 심리가 좋을 때 매수했다면 오히려 결과가 좋지 않았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광역시들도 한번 볼게요. 부산입니다. 매수 심리가 높았을 때는 11년, 그리고 16년, 그리고 21년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낮았을 때가 19년 4월 정도였죠. 매수 심리가 좋았던 11년 1월에 샀다면 2년 동안 4%가 빠졌습니다. 매수 심리가 좋았던 16년 8월에 샀다면 2년 동안 3%가 빠졌고 21년 9월에 샀다면 2년 동안 무려 23%가 빠졌습니다. 그런데 매수 심리가 바닥이었던 19년 4월 요때 샀다면 가격이 어떻게 됐을까? 대표 아파트인 센텀파크를 한번 예를 들어 보면은 이때 샀었으면 2년 4개월 동안 6억 6천 무려 116%가 올랐습니다. 대구를 한번 볼게요. 대구의 매수 심리가 가장 좋았을 때는 13년 9월 그리고 20년 9월 요때였어요. 그리고 안 좋았을 때는 16년 3월 요때였습니다. 그리고 22년 요때였죠. 수성구에는 수성 대림 2편한 세상입니다. 좀 연차가 오래된 아파트를 일부러 골랐습니다. 매수 심리가 좋았던 13년 9월에 샀다면 2년 동안 47%가 올랐습니다. 여긴 좀 다른 결과값이 나오죠. 20년 9월에 샀다면 1%가 올랐으니까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매수 심리가 바닥이었던 19년 4월에 샀어도 18%가 올랐습니다. 기간을 2년으로 한정하긴 했지만 대구는 언제 사도 올랐었네요. 물론 20년 9월에 사서 현재까지 보유했다면 마이너스였겠지만요. 자, 이번엔 대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전의 매수 심리가 가장 좋았을 때는 11년 2월 그리고 20년 5월이었습니다. 최근 10년 내 가장 안 좋았을 때는 22년을 제외하고는 한 17년 4월 정도 요때 정도였겠네요. 군산 크로바입니다. 대표 아파트죠. 11년 2월에 샀다면 12%가 빠졌죠. 20년 5월에 샀다면 23%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매수 심리가 바닥이었던 17년 4월에 샀다면 2년 동안 55%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만 보면은 이런 거죠. 매수 심리는 사실 매수 심리가 좋을 때 사나 안 좋을 때 사나 내가 매도할 때 시점의 가격과는 별로 연관이 없다. 매수 심리는 그냥 그 당시의 심리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뜨겁냐 안 뜨겁냐를 보여주는 거죠. 자, 이번엔 울산입니다. 울산의 매수 심리가 가장 좋았을 때는 11년 3월 그리고 15년 5월 그리고 20년 11월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 좋았을 때는 19년 3월이었어요. 자,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울산은 문수로 아이파크를 한번 볼게요. 대표 아파트죠.
11년 3월에 샀다면 2년 동안 8%가 빠졌습니다. 15년 5월에 샀으면 2년 동안 18%가 올랐네요. 20년 11월에 샀다면 27%가 빠졌습니다. 그런데 매수 심리가 바닥이었던 19년 3월에 샀다면 2년 동안 오히려 89%가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입니다. 광주는 11년 2월, 14년 10월, 그리고 21년 9월 정도에 가장 높았어요. 가장 안 좋았을 때는 19년 5월, 그 다음에 16년 6월 정도였습니다. 광주의 대표 아파트인 포스코 도샵을 한번 볼게요. 연식이 좀 오래된 아파트죠. 이 11년 2월에 샀다면 17%가 올랐고, 14년 10월에 샀어도 22%가 올랐고, 21년 9월에 샀어도 8%가 올랐어요. 그런데 매수 심리가 바닥이었던 16년 6월에 샀어도 51%가 올랐고요. 19년 5월에 샀다면 2년 동안 19%가 올랐습니다. 물론 이게 다 2년으로 한정됐기 때문에 수익률에 이제 편차가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중소도시까지 보지 않아도 거의 비슷한 결과값이 나옵니다. 중소도시가 가장 많이 상승했던 19년도에는 매수 심리가 거의 대부분 지역이 바닥이었어요. 근데 이때 매수했다면 가장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었죠. 근데 매수 심리가 가장 높았던 21년이나 22년에 매수했다면 지금 중소도시를 투자하신 분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죠. 매수 심리는 그 당시의 시장 상황을 보여줄 뿐이지 미래를 예측하는 지표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제가 이거를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어요. 매수 심리가 좋다는 건 그냥 지금 시장 분위기가 뜨겁다라는 걸 보여주긴 하지만 내가 매도할 시점인 2년 뒤나 4년 뒤에 그게 올라 있을 거를 보장하는 지표는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주식처럼 생각해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은 오늘 사서 내일 팔 수 있는 자산이 아닙니다. 주식처럼요. 때문에 당장 내일이나 다음 달 혹은 내년 혹은 2년 후까지 떨어지더라도 그 후 2년 뒤 혹은 4년 뒤까지 오를 수 있는 부동산을 고를 수 있는 눈이 필요하고 그 전편에 찍었던 미분양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미분양, 입주 물량, 그 다음에 유동성을 나타내는 지표들 이런 것들을 다 복합적으로 믹스를 한 다음에 계산을 하셔야지 단순히 매수 심리가 높다고 해서 이걸 매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 심리가 좋으니 시장 분위기가 좋은 거고 그러니 매수해야 된다라는 논리는 틀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매수 심리가 높다는 거는 오히려 매도하기 좋은 타이밍이지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매수 타이밍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시기에, 즉 매수 심리가 바닥일 때 매수를 해서 사람들이 미쳐서 몰려오는, 즉 매수 심리가 고점일 때 매도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태까지 위에서 봤던 지역들이 다 증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매수 심리가 안 좋을 때 매수를 해서 매수 심리가 가장 좋을 때 매도를 하는 방향, 이게 아마 제일 좋은 방향성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오늘 영상은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신 부동산 상식과 좀 반대되는 내용일 거예요. 앞으로도 이런 지표들에 대한 검증을 계속해서 해나갈 생각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정 댓글에 제 강의 사이트, 그 다음에 블로그 등에 더 좋은 글들과 영상들이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료 강의가 궁금하시다면 이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크릿브라더였습니다. 시크릿브라더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